짠짠. 이걸 좀 빼고 갑시다. 자. 진도가 이제 급하진 않은데 어쨌든 조금씩 나갑시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미 삼각비를 배웠지. 그렇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라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식이 이루어지는 함수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확장을 좀 할 건데 각을 우리가 하나를 좀 바꿀 거야.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보내드립시다. 잘 차게 썼다. 세븐핀이 등장이네.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이제 후도법이라는 녀석을 쓸 건데 후도법.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썼던 게 이제 60분법. 60분법이란 걸 썼었고 얘는 이제 뭐 사실 정확한 유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지구가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얘가 360도. 하루에 1도씩 돈다 해서 360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 정사각형을 우리가 작도를 했을 때 이 하나의 각도를 우리가 60도로 둘 거고 얘를 60개로 쪼갠 게 60분법. 60등분해서. 그렇죠? 그렇게 60분법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30도, 60도 이런 거 썼던 것들이 있죠. 90도, 직각을 90도로 했던 거. 이런 것도 우리가 60분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오늘 배울 이제 호도법은 뭐냐면 호도법은 우리가 이제 라디안이라는 걸 쓸 건데 라디안이란 단위라기보다 그냥 이제 용어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원이 있을 때 그 원의 반지름이 있겠죠. 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걸 생각해 볼 거냐면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아질 때 이 길이가 r일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 라디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한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요 반지름과 우리가 호의 길이에서 얘가 이제 몇 배냐 되는 세타로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요 호의 길이를 우리가 r로 나눈 거를 각도로 나타냅시다 했을 때 얘가 라디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얘가 길이분의 길이니까 단위가 삭제가 되지. 예를 들어 센티미터면 얘도 센티미터, 미터면 미터 하니까 단위가 약분이 될 거니까 얘는 사실상 단위는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한 요 그 60분법 했을 때 얘는 도라는 거는 요 도라는 단위가 있는 거고 얘는 단위가 없는 숫자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라디안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반지름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가 될 거냐? 그게 라디안.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가 2인데 반지름 길이가 2인데 요 호의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는 몇 라디안이 되는 거냐? 세타는 2분의 1 라디안이 될 겁니다. 됐죠? 만약에 요 반지름 길이가 3인데 요 호의 길이가 뭐 2야. 그럼 여기는 몇이 될 거냐? 3분의 2 라디안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R에다가 우리가 세타를 곱했을 때 L이 될 거고 이 세타의 의미 자체가 R분의 L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라디안 단위. 됐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라디안 단위를 알게 모르게 썼던 것들이 좀 있어. 썼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180도를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한 원을 생각해 보면 반지름이 R이라 그랬을 때 요 전체 원주가 몇이야? 원주가? 우리가 공식 원주의 길이는 2파이야. 2파이 R이죠. 2파이 R고 그럼 반원의 이 원주는 얼마야? 파이 곱하기 R이죠. 맞습니까? 이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파이 곱하기 R일 거고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반지름 곱하기 이 호의 길이가 됐던 게 얘가 우리가 각으로 나타내자죠. 그래서 이 반원이 됐을 때 이 각도 우리가 몇이냐면 파이 라디안이다 되는 거. 이해될까요? 됐죠? 그럼 파이 라디안하고 우리가 60분법 하면 파이 라디안이 결국 몇이 될 거냐면은 180 도임제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1라디안은 어떻게 될까? 1라디안은 우리가 파이를 180을 파이로 나눈 게 1라디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도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180으로 나눠서 180분의 파이 도가 되는 게 얘가 1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하나 해주면 되겠죠. 그럼 파이가 180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가면 60분법에서 나타낸 것도 우리가 조금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수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30도짜리, 그리고 45도짜리, 그리고 60도짜리, 그리고 90도짜리, 그리고 180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80도가 몇 라디안이었냐면 얘가 파이 라디안이었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했을 때 얘가 호의 길이가 될 거니까 반원에서 알파이. 됐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됐었고, 그럼 90도는 몇 라디안이 될 거냐면은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60도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30도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됐죠? 정의 자체는 뭐라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 길이를 R로 나눈 게 얘가 각도 세타가 돼서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쓸 거다가 얘가 호도법의 정의가 될 거고. 됐죠? 그 B를 나타내는 게 요놈이고, 호도법을 나타냈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각도들을 라디안 단위로 쓰면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파이가 될 겁니다. 됐죠? 특히나 이제 180도가 파이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면 우리가 단위 전환할 때 조금 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호도법을 해서 이게 정의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지? 얘를 왜 써요?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사용했을 때 조금 편한 게 몇 개가 있어. 우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우리가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가 2고 중심각이 예를 들어 30도야. 그때 요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전체 원주의 길이에서 2파이에서 4파이가 전체 원주고요. 거기다가 360분의 30도를 곱해서 얘를 4파이 곱하기 얼마였냐면은 12분의 1인가? 1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풀었죠. 12분의 1. 그렇게 해서 얘는 3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게 우리가 이제 호의 길이 구할 때 했던 거. 됐죠?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 30도가 몇이냐면은 얘가 6분의 파이야. 그럼 호의 길이 L을 구하라 그랬을 때 R 곱하기 세타가 R 세타가 되면은 얘는 2 곱하기 6분의 파이가 돼서 얘는 3분의 파이로 해서 뭐 이런 자질구레한 과정 없이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됐죠? 호도법을 썼을 때 부채꼴의 넓이 이런 거 구할 때 좀 편해요. 아까도 말했지 도는 우리가 환산이 필요해. 각도니까 단위가 있는 거. 근데 라디안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없는 거니까 그냥 R 세타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다른 문제 하나 해보면은 호의 길이가 4인데 요 중심각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60도야. 60도일 때 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우리가 L부터 구하면 L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60도가 3분의 파이요.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4파이가 L이고 요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2분의 1 RL꼴에서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한 거.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얘는 3분의 8파이 이게 넓이가 되겠죠. 또 얘를 또 우리가 다르게 쓸 수 있는 거는 2분의 R제곱 세타. L이 R 세타니까 그렇게 하면 2분의 1 곱하기 R이 16이고 세타가 3분의 파이고 이렇게 구해줘도 3분의 8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면 우리가 부채꼴 반지름 길이 L이고 세타고 여기가 L이라 그랬을 때 요 L에 대한 식은 R 세타입니다로 해서 호도법 썼을 때 좀 간결하게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도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구할 수도 있고 얘들 2분의 1 RL꼴로 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을 정리를 하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할 때 굉장히 간결하고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에서 좀 유용성이 있단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이걸 왜 쓰냐 했을 때 고작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거 써요 하면 또 좀 애매해.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약속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삼각함수를 다룰 때 x축, y축 했을 때 여기다가 도라는 각도를 쓰게 되면 단위가 어디까지 커요? 360까지 커져요.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 그릴 거냐? 아니면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주면은 여기가 2파이 하면 얘가 약 3.14니까 얘가 6. 얼마야?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했을 때 얘가 그 각도를 그렸을 때 얘가 좀 더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맞는 숫자가 와닿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도로를 하게 되면 얘가 좀 더 짜잘짜잘해서 360까지 가야 되고 라디안으로 했을 경우는 얘가 한 바퀴 했을 때 고작 6. 얼마야? 3.14니까 6.24 얼마, 6.28 얼마니까. 됐죠? 그래서 숫자 축으로 했을 때도 삼각함수 그렸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디안이라는 단위에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고요.
360도 그리고 파이 이런 라디안까지 우리가 같이 익혀두면은 문제 풀 때 좀 편할 거다. 그렇다고 60분법을 아예 안 쓰진 또 않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을 한번 각자 한번 지금 쭉 한번 풀어볼게. 보기 1, 보기 2.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도 요령껏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환산하는 과정을 좀 해도 좋고,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 그랬죠. 그럼 1도가 180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양쪽을 180 나타낼 거니까. 얘는 그럼 36에다 뭘 곱할 거냐면은 180분의 파이를 곱할 거고요. 얘는 얼마냐? 18, 18 약분하면 10 남고 2 남으니까 얘는 5분의 파이가 되겠죠. 파이 라디안이 될 거다. 그렇죠? 120도도 마찬가지. 얘는 나중 가면 직관적으로 3분의 2 파이가 그냥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1도가 요놈이었으니까 120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한 형태. 그럼 얘는 3분의 2 파이로 약분이 좀 쉽게 되는 모양이 나오겠죠. 라디안. 그러니까 라디안은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는 게 얘는 단위가 없다 그랬어. 얘는 이제 호두법으로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쓰는 거고, 사실상 잘 안 써요. 그죠? 얘는 그냥 단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이면 파이가 180도였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180 하면 얘는 60도일 겁니다로 구하면 되고요. 이 라디안은 우리가 좀 아까 썼던 걸 씁시다.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 얘는 이제 될 거니까 2라디안이면은 파이분의 360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 파이 꼴 180도다가 좀 우리가 단위 환산할 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면 얘 쓰는 게 좀 편해. 그죠? 환산할 때. 이제 처음에는 좀 우리가 자꾸 바꾸라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자, 1번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했듯이 처음에는 조금 그림을 보면서 풀면 좀 편해요. 우리가 이제 R이고 세타고 L이라 그랬을 때 L이 R 세타고요. S가 2분의 1 R 제곱 세타고요. 얘는 2분의 1 R L이 될 겁니다까지 미리 정리를 좀 해놓으면, 얘는 L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L은 라디안으로 나왔으니까 R 세타고 4cm가 될 거고, 넓이 S는 2분의 1 R L로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넓이는 4제곱cm가 될 겁니다. 그렇죠? 공식으로 쓰면 좀 편하고요. 여긴 세타부터 구하면 세타는 뭐였었냐면 R분의 L이었으니까 얘는 3분의 6이 돼서 얘는 2 라디안이 될 거고, 그렇죠?
이 라디안으로 나타날 거고 S는 얘가 2분의 1 L로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얘는 9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식화해서 굉장히 편할 거고요. 세타부터 얘는 바꿔줄게요. 얘는 6분의 파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나오면 편하고요. 그럼 여기서 얘가 나왔으니까 R은 2분의 1 R에다가 R 제곱 세타죠. R 제곱 세타 하면 6분의 파이 들어갈 거고 얘가 3파이가 될 거니까 R 제곱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파이 날라가고 12 곱하면은 36.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R 값은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R 세타가 L이니까 L 값은 6 곱하기 6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S가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썼어요. 그렇죠? 얘가 조금 공식화해서 쓰면 편하다. L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S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니까 L에다 2파이 넣으면 R 값은요 6이 되겠죠. 6cm가 될 거고 그럼 R 세타가 되는 거니까 R 세타는 6 곱하기 세타가 2파이가 될 거니 여기서 세타 값은 3분의 파이로 나올 겁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이게 좀 속도 차이가 개개인마다 있겠지만은 굉장히 라디안으로 했을 때 얘들이 심플하게 그냥 산수 문제로 바뀌어요. 물론 360분의 x 뭐 이렇게 해서 푸는 것도 산수지만 그 과정 없이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 좀 편리함을 좀 경험하자. 뭐 이런 의도 문제였다 생각해 주면 되겠지. 보기 2는 뭐 이렇게 풀렸고 넘겨서 기본 문제 7-1번 볼게. 7-1은 약간 이제 비틀어서 문제를 준 건데 자,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고 이번은 호의 길이가 아니라 둘레가 8이래. 둘레가 8cm일 때 이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 세타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는 게 1번. 여기까지 문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넓이가 주어졌고 둘레가 주어졌으니까 얘는 반지름 길이 L로 둘게요. L로 두면 이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얘가 R이면 얘는 8 빼기 R 되겠죠. R이 될 거고 넓이를 우리가 뭘로 구할 거냐면 2분의 1 RL로 구할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 빼기 R을 했을 때 얘가 4가 될 거고 양쪽에 2 곱해서 정리하면 8R 빼기 R제곱이 8이 될 거다. 넘겨서 정리했을 때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8 이꼴 0꼴로 정리가 되겠죠. 됐죠? 얘는 바로 안 떨어지네. 바로 안 떨어진다. 짜증난다.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2R이다 2R 그지? R을 2개 빼야 되지. 여기가 2R입니다. 그치? 2R이고 얘가 4 그죠?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 8R 빼기 2R 제곱이 얘가 8 그냥 2분의 1 곱할 거야. 자, R 제곱 빼기 4R 플러스 4가 0이죠. 얘는 완전 제곱씩 나오네. R 빼기 2의 제곱 이꼴 0이고 우리가 구한 R은 2cm입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L부터 구하면 L 값이 8에서 2R 빼니까 4cm R 세타가 L이니까 우리가 구한 세타는 2 라디안이 될 겁니다. 까지 도착을 해주면 되겠죠. 얘도 그렇게 막 힘든 문제는 아니었고 자 2번도 한번 볼게. 2번이 이제 여기서 좀 빈출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가 2번 같은 문제. 2번은 이제 사실 낼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주는 건데 둘레가 80이야. 이것도 둘레가 80이라 그랬고요. 80cm라 그랬고 근데 넓이가 최대일 때야.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얘도 중심각에서 시작하는 식은 아니고 2분의 1 RL에서 출발할 거니까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하면 얘는 80 빼기 2R이 될 거고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우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80 빼기 2R 될 거고 정리를 좀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40R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넓이가 최대일 때라 그랬어요. 얘는 2차식의 모양이니까 표준형으로 좀 바꾸면 20 나누면 20이고 제곱하면 400이고 빼기 400 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R 빼기 20의 제곱 플러스 400이 될 거고 언제가 최대냐면 R이 20일 때 넓이가 400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이 20이면 호의 길이는 40이고요. 그럼 세타는 얼마가 될 거냐? 얘도 2 라디안이 될 거다. 최대값일 때. 됐죠? 그래서 얘는 공식을 세우고 이차함수 최대치수를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줬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연습 하나 한번 해봅시다.
유제 7-1 한번 해볼게.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유제 7-1. 뭐야? 지금 뭐였지? 자, 얘도 가봅시다. 그러니까 한원에서 부채꼴의 둘레가 얘가 이제 원의 둘레가 반과 같을 때, 그러니까 둘레가 뭐가 될 거냐면은 얘가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얘가 둘레가 r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r, 파이 곱하기 r이 됐을 때 이렇게 될 거다. 그렇죠? 그때 중심원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얘는 파이 r에서 2r을 뺀 거. 그러니까 l의 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파이 곱하기 r 빼기 2가 될 거고.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니까 중심각 크기 세타는 r분의 l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얘를 r로 나눠줄 거니까 r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둘레 반과 같다.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r 빼기 파이 빼기 내가 뭘 잘못했지? r 곱하기 파이 빼기. 그치? 얘가 r 곱하기 파이 빼기지. 얘가 r 곱하기 파이 빼기. 그치? 파이 빼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r분의 l이니까 얘를 r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파이 빼기 라디안이 될 거다. 여기까지 구해주면 될 거고. 그렇죠? 반지름계 2일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r이 2일 때니까 우리가 l은 이제 2파이 곱하기 빼기 2가 될 거고, s는 2분의 1 곱하기 l이 될 거니까 얘는 요것만 남을 거니까 2 곱하기 파이 빼기 2가 되는 게 넓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세타가 1번, 여기가 2번. 그렇죠? 얘도 이제 당황하지 말고 공식대로만 쭉 가주면 되겠지. 그렇죠? 이런 문제. 얘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함이 좀 필요해. 처음엔 좀 천천히 풀더라도 어지간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호도법에서 정리한 거는 이제 심플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세타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r분의 l로 나타내기로 한 게 호도법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입니다 해서 얘가 이제 우리가 조금 단위를 바꿀 때 조금 쓰게 될 거다 했던 거고, 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r 세타, 그리고 넓이가 2분의 1 rl도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4개로 정도로 우리가 정리한 게 호도법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가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것만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고 사용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과정은 삼각함수 정의.
정인데 얘가 이제 중등에서 배웠던 정이야. 아, 삼각비의 정의. 쏘리. 삼각함수의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사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인 세타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빗변분의 높이로 배웠었죠. 높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빗변분의 밑변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될 거다. 직각삼각형에서 얘를 정리할 수 있겠죠. 얘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은 어떤 세타라는 각도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타라는 각도가 있고 얘가 90도라고 했을 때 빗변을 C로 그리고 높이를 A로 밑변을 B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빗변은 직각과 마주보는 게 빗변이고, 그지? 그리고 세타랑 마주보는 게 높이, 그리고 얘를 끼고 있는 게 밑변이다. 세타를 끼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위치를 같이 보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C분의 A로,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C분의 B로,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거고, 우리가 조금 외워서 사용하는 삼각비가 몇 개 있었지?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썼던 거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30도짜리하고 45도짜리하고 그리고 60도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각비 값을 알 수 있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어디서 찾아보냐면 45도짜리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가 1대1 대 루트 2가 될 거고, 얘는 그럼 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 대 루트 2 대 2로 쓸 수 있으니까 얘가 45도로 했을 때 사인 값은 빗변분의 높이가 돼서 얘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값도 빗변분의 밑변이 돼서 2분의 루트 2,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1로 그냥 나오겠죠. 됐죠? 얘는 직각 이등변. 그리고 얘네들이 특수각인 이유는 우리가 그 1학년,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도형의 작도에서 우리가 작도할 수 있는 각도들이야. 그러니까 180도에서 수직이등분선 그리면 90도 작도할 수 있고, 90도에서 각이등분선 작도하면 45도 그릴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삼각형이고, 각을 우리가 작도할 수 있으니 얘를 대수적으로도 풀 수 있다. 그걸 풀어낸 게 1대1 대 루트 2에서 피타고라스에서 찾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나올 겁니다. 루트 2분의 1 해도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도짜리, 60도짜리. 얘는 어디서 작도하면 정삼각형 우리가 작도하고 쪼개게 되면 60도, 30도가 될 거고, 얘가 이제 2라고 했을 때 얘는 1이 될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루트 3 되겠죠. 그럼 30도 기준 했을 때 빗변분의 밑변 돼서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탄젠트 값은 30도짜리 루트 3분의 1 되니까 뭐 3분의 루트 3 쓸 거고, 60도짜리는 2분의 루트 3,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고 얘도 2분의 1이고요. 얘는 루트 3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하면 0도를 했을 때 사인 값은 0이고 코사인 값은 1이고 탄젠트 값은 이제 0이고, 그렇죠? 그리고 90도짜리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인 값은 1이고 코사인 값은 0이고 탄젠트 값은 값을 정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특수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것들은 여기서 각이등분선 했을 때 22.5도짜리들 혹은 요거 두 개 더 했을 때 75도짜리들 혹은 뭐 이렇게 더 했을 때 105도짜리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각비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야. 그렇죠? 그런 것들 요구하는데 얘는 좀 중등기하틱해요. 특수각을 한번 정의를 해봤고, 넘겨서 기본 문제 7-1을 한번 볼게요. 얘 한번 해볼까? 얘 한번 풀어봅시다. 7- 한번 풀어볼게. 1번,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1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 AB가 BC의 3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BC를 1로 잡았을 때 AB가 3이 될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얘를 x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1이 9가 될 거니 x제곱이 8이고 x는 2루트 2가 되겠죠. 그때 사인 a를 구하랬으니 사인 a 탄젠트 a, 코사인 a 탄젠트 a. 사인 a는 3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코사인 a는 얘는 3분의 2루트 2. 그리고 탄젠트 a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2루트 2분의 1 될 거니까 유리화까지 하면 4분의 루트 2까지 해서 이렇게 구한 게 1번 문제 답이 되겠죠. 2번은 사인 15도를 구하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대 루트 3대 2인 걸 우리가 이용해서 구하면 삼각비를 얘가 15도면 여기도 15도가 될 거니까 여기도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사인 15도를 구하랬으니까 요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이 길이는 아우씨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이걸 구해야 돼? AD의 길이를?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피타를 써야 되나? 이중근호 써야 되잖아. 피타 써서 풀면. 조금 애매한데? 조금 애매하다 이거. 문제가 조금 살짝 좀 경계를 좀 넘긴 했다 이거는. 그렇죠? 얘는 이제 피타 써서 빗변을 알아야 얘를 구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를 x라 잡으면 x 제곱이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얘죠. 그러니까 얘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값이 4 더하기 3이니까 7 플러스 4 루트 3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8 더하기 4 루트 4 이렇게 나오나? 그럼 x 값은 여기다 또 근호를 씌워줘야 되잖아. 근호를 씌우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씌울 거냐면 8을 6이랑 그러니까 2루트 12로 쪼갤 거고요. 12로 쪼갤 거고 플러스 2로 쪼갤게. 그렇죠? 그럼 루트 6 곱하기 루트 2가 얘니까 얘를 또 어떻게 바꿀 거냐면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2. 근데 얘는 다른 책은 안 나올 거야. 정석이니까 나온 거야 사실. 얘가 이제 루트 2 안에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고요. 그럼 벗겨지게 되면 얘는 x 값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로 나오겠지. 그렇죠? 이거죠. 이중근호인데 이게 옛날에는 교육과정에 있었다가 없어졌거든. 없어졌는데 갑자기 또 얘 넣어놨어. 얘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2. 그렇죠? 이렇게 구하고 나면 사인 값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요. 그죠? 그렇게 나와서 유리화까지 하면은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까지 해서 얘를 구하면 될 거고, 탄젠트 값은 그냥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도 이제 2 빼기 루트 3으로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본 거.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문제가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5도에서 30도에서 각이 두면서 15도짜리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야. 그러니까 특수각에서 시작한 게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인데 얘를 2등분한 거 15도도 구할 수 있고 나중 가면 7.5도도 구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어쨌든 구할 방법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뭐 우리가 작도를 할 수 있다, 값을 구할 수 있다. 좀 열린 사고를 좀 하면 좋겠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여기까지는 중등 범위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확장을 좀 한 거고, 새로 배운 건 호도법,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는 특수각까지 해서 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서 배우게 될 거는 일반각인데, 일반각. 얘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 사고를 조금 확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비를 다룰 때 중등 범위에서 어디서 다뤘냐면은 이 세타 크기를 생각할 때 90도보다 작거나 같고 0도보다 크다 해서만 직각삼각형이 나왔었지. 사실 90도랑 0도도 사실 직각삼각형이 안 나와. 그치? 그러니까 예각에서만 우리가 사실상 삼각비를 달아왔었어. 다뤄왔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할 거냐면은 4분면을 확장을 할 거야. 세타가 이제 우리가 각을 나타낼 때 각이라는 게 뭐야? 각이라는 거 정의를 할 때 A하고 B하고 0이 있으면 얘가 벌어진 정도가 각도지. 맞아요? 그럼 각도가 이제 벌어진 정도니까 어디서부터 벌어진 정도를 할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선을 잡냐면 얘는 시초선이라는 걸 잡고요. 시초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부터 얘가 벌어진 정도에서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각도라고 하자요. 그럼 우리가 잡은 면에서는 어디를 시초선으로 보통 잡냐면 x축에서 플러스 방향 했을 때 얘를 우리가 시초선으로 잡고요. 시초선에서 우리가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요. 그럼 세타 값이 0도보다 크고 0보다 크고 90도보다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얘를 우리가 예각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날카롭다 해서 예각이고, 그럼 얘가 이제 좀 더 커졌을 때 여기서 이제 각도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벌어져요. 세타가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세타로 갔을 때 얘는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보다 90도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을 때 얘를 우리가 둔각이라고 하자라고 했고요. 사실상 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뭐 여기까지 벌어진 각도도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3, 4분면의 각도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그리고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세타 값이 4파이, 2파이보다 작다 했을 때 이렇게 된 각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자. 4분면 위로 각도를 확장을 할 거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4, 4분면인데 여기에 30도가 있어. 30도가 있고, 근데 여기다 390도를 생각해 볼게. 390도면 시초선에서 360도만큼 가고 30도만큼 더 간 거 맞아요? 근데 결국 얘랑 얘는 어떤 각도야? 서로 같은 각이지. 맞습니까? 여기다 또 360을 또 더하면 750도가 될 거고 750도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또 같은 각이죠. 맞아요? 우리가 각도를 360도까지만 생각했던 것들, 아니 90도까지만 생각했던 것들을 4, 4분면을 확장해 360도까지 생각할 거다. 360도에서 얘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하니까 우리가 숫자를 무한히 확장을 할 거다. 그리고 또 뭐 도 있냐면은 음수 방향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330도를 했을 때 얘도 뭐랑 같아? 마이너스 330도 하면 얘도 얘랑 같은 각도죠. 됐죠? 음수 방향으로 해서 도는 것까지 했을 때도 확장을 할 수 있겠지. 각도를 음각도 확장하고 여러 바퀴 도는 것도 확장하고 이런 각도도 우리가 일반각으로 확장을 하기로 했다요. 그럼 우리가 30도라는 각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어떤 30도란 각이 있어. 30도라는 각도가 있을 때 얘를 나타낸 일반적인 각도는 뭐가 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얘가 360n 몇 바퀴를 돌았냐? 0 넣으면 안 돌고 30도 간 거고 1 넣으면 한 바퀴 돌고 30도 간 거고 2 넣으면 두 바퀴 돌고 30도 간 거고 여기다가 30도를 더해준 각도를 표시한 거, 얘가 우리가 나타낸 이 세타에 대한 일반각이다. 됐죠? 30도짜리.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도 있냐면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360 몇이냐? 2파이야.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얘 호도법 나타내면 6분의 파이 꼴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2n파이 곱하기 어떤 세타 값도는 360n 더하기 몇 도 단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제 일반 각이다. 됐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면 음수인 각이 나올 거니까. 그럼 넘겨서 보기 일반각이 뭔지는 했으니까 보기 1번을 한번 바꿔볼게요. 일반각으로 한번 바꿔보면 1번하고 3번만 한번 볼게. 보기 1번에 보기 1번을 보면 1140도가 있는데 얘를 일반각으로 바꾸면 얘가 일단 어디를 나타내는지부터 확인해주면 360 곱하기 3이고요. 얘가 이제 1080도고, 그렇죠? 1140에서 1080 빼면 얘가 60도죠. 여기다 플러스 60도를 한 거, 3에다.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은 얘는 일반각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360n 더하기 60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반각으로 표시한 각도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60도짜리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파이로 나타낸 건데 마이너스 15파이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마이너스 16파이 더하기 파이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가 이제 2파이씩 뒤로 8바퀴 돌고 파이만큼 더 간 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n 파이 플러스 파이로 나타낸 게 얘가 일반각 되겠죠. 동경의 위치는 파이가 될 거고. 됐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각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반복적으로 주기를 가져 360도씩. 그죠? 그 특징을 가지고 또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게 삼각함수 그래프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거다.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장했냐면 지금 4, 4분면까지 해서 각도들을 다 확장을 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구해봅시다. 얘가 30도짜리야. 30도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구하라 그러면 요 이제
시초선에 시작한 요 선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삼각비를 알고 있으니까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서는 사인 30도 값이 몇이 될 거냐면은 얘가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 값이 얘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리고 탄젠트 30도 값이 뭐 직관적으로 쓰면 루트 3분의 1입니다 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면 반대쪽으로 와서 쭉 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가 몇 도가 여기가 30도면 180에 30배니까 여기는 150도가 되겠죠. 맞아? 그럼 150도에 대한 삼각비는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요 반대쪽에서 나오는 요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을 찾을 건데 얘도 마찬가지 1대 루트 3대 2가 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빗변은 길이로 약속 빗변은 길이 그리고 높이랑 밑변은 좌표로 약속. 그러니까 얘가 뭘로 갈 거냐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1이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를 뭘로 보냐면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보는 거. 그럼 여기서 사인 값을 구하라 그러면 사인 150도는 몇이 될 거냐? 2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값. 그리고 코사인 150도는 뭐가 될 거냐면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150도는 뭐가 될 거냐면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나타내겠죠. 2, 4분면 각도일 때. 됐을까요? 예. 그럼 3, 4분면도 한번 해봅시다. 3, 4분면도 쭉 갈 건데 이번에는 한 뭐 요렇게 각도 여기가 45도짜리라고 하면 얘가 180에 45도 하니까 얘는 몇이야? 225도가 되겠지. 맞아? 여기선 삼각형을 뭘 만들려면 1대 1대 루트 2로 만들면 저희가 1대 1대 루트 2고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되겠지. 맞아요? 그럼 사인 225도에 대한 해당하는 값도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될 거고 코사인 225도에 해당되는 것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될 거고 탄젠트 225도분의 했을 때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값으로 나오겠지. 됐죠? 이렇게 약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문을 달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한다. 삼각비를 나타낼 때. 이거는 받아들여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4, 4분면 했을 때 쭉 돌았을 때 얘도 45도짜리 합시다. 270에다가 45도면 315도 되겠죠. 315도. 그 사인 315도를 했을 때 얘도 빗변은 2로 그냥 두고 얘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이제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얘가 높이에 해당될 거.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럼 코사인 315도는 뭘로 나올 거냐면은 그냥 루트 2분의 1로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고 탄젠트 315도를 구하면은 얘는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해서 삼각비 값을 그 4분면까지 확장을 한 거.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일반각까지 확장했을 때 삼각비 값을 구하시고 문제. 됐죠? 위치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문제를 또 바꿔서 줄 수가 있는 게 어떤 평면좌표상에서 어떤 P라는 점을 주는데 P라는 점을 마이너스 12,5로 주자. 그러니까 P라는 점을 마이너스 12,5로 줬어요. 그럼 O에서 P가 나타내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삼각비 값을 구하시오 하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겠죠. 시은아 됐습니까? 만들겠죠? 얘는 5대 12대 14 될 거니까 얘는 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13분의 5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이 13분의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높이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2분의 5 이런 꼴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자가 이제 삼각함수의 부호로 이제 각 4분면에서 부호가 바뀌는 것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주면 동경이 4,4분면 중에서 동경이 1,4분면일 때는 요 점의 좌표를 했을 때 얘가 플러스야. 그러면 이제 빗변이고 높이에 해당되는 이거니까 사인도 0보다 클 거고 코사인도 0보다 클 거고 탄젠트도 0보다 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2, 4분면으로 갔을 때는 동경에서 좌표가 얘는 x좌표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인 값이니까 사인 값은 0보다 클 거고 빗변분의 밑변되면서 코사인 값은 0보다 작을 거고 탄젠트 값은 음수분의 양수니까 또 0보다 작겠죠. 여기서는 뭐만 양수가 될 거냐면 사인만 양수가 될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서도 갔을 때 얘는 마이너스니까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 탄젠트는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되겠지. 맞죠? 그리고 제4, 4분면 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꼴이 될 거니까 사인 값은 음수, 그리고 코사인 값은 양수, 탄젠트 값은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양수니까 전체. 여기선 사인만 양수입니다.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올사 안 탄쿠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래서 얼싸안쿠 막 이렇게 외우는데 개념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면 헷갈릴 건 없어. 직접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직관적으로 얼싸탄코에서 사용할 일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좀 외워라 해서 그냥 외우기 쉽게 하라고 얼싸안고 뭐 이런 식 쓰는데 이제 그것도 그냥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좀 해봤고요. 그럼 기본 문제 7-3번 한번 해보고 같이 풀게. 7-3은 한번 각자 해보고 같이 풉시다. 자, 얘도 가봅시다.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면 얘가 이제 3대4대 5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낸 거. 그럼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올 거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올 거고, 탄젠트 세타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점 좌표 찍고, 그리고 밑변하고 높이는 이제 부호로, 그 좌표의 부호로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2번은 이제 사인 4분의 9파이인데 4분의 8파이가 한 바퀴고 4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45도짜리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인 45도랑 똑같은 값을 구할 거고요. 4분의 파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는 사인 45도가 편하겠지? 그렇죠? 익숙하겠죠.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얘는 하나 구해주면 되고, 코사인 3분의 14파이도 3분의 12파이가 4파이니까 얘는 이제 두 바퀴를 돌 거고, 거기다가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가 60도 두 번 갈 거니까 120도에 가 있겠죠. 여기도 나타내면은 1대 루트 3대 2고 얘만 마이너스 취급. 코사인 값을 구할 거니까 코사인 3분의 14파이는 얘가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같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부호까지 같이 생각.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거꾸로 두 바퀴를 돌 거고 요만큼을 더 갈 거니 여기에 해당되겠죠. 얘도 1대1 대 루트이니까 얘도 나타내면은 이제 1, 마이너스 1이요. 그럼 탄젠트 값이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얘는 이제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도를 확장한 거에서도 이제 삼각비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는 x축에 있는 게 밑변으로 두고 돌리는 거가 빗변으로, 나머지 한 변은 높이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가끔씩 얘를 밑변으로 하면 안 돼요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x축이 밑변이야. 직각삼각형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7-4번은 얘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좀 풀만해요. 얘는 같이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 7-4. 건데 얘는 이제 세타가 처음에 주어진 게 90도에서 180도로 줬고요. 그러니까 얘는 둔각으로 주어진 거고, 그때 1번에서 물어본 거는 세타하고 6세타가 동경이 일치야. 일치할 때 사인 세타 더하기 6도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 일단 세타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데, 동경이 일치할 때 특징은 뭐냐면 세타를 일반각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각을 우리가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n인데 얘가 이제 사실 몇 바퀴 돌고 세타인지 몰라. 그치? 세타가 이제 뭐 이렇게 가 있을까? 둔각이긴 한데 요만큼 가 있겠네. 그죠? 이만큼 가 있을 건데 여기다 6세타라면은 이제 얘가 몇 바퀴를 돌고 여기랑 일치할지는 모르지. 그죠? 몇 바퀴 돌고 일치할지 모르니까 얘는 6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얘가 어쨌든 어떻게 돼야 돼? 요만큼이 빠지는 거니까 이제 몇 바퀴를 돈 것만 남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0도가 남을 건데 0도에 대한 일반각이 뭐냐면 360n이죠. 맞습니까? 몇 바퀴가 남을 거지? 일치할 거니까. 이해되나? 그죠? 그러니까 다시 좀 얘기하면 이게 말이 좀 꼬인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각도가 있고 세타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세타라고 했을 때 6세타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한 바퀴 돌고 얘로 갈 거냐, 두 바퀴 돌고 얘로 갈 거냐, 몇 바퀴 돌고 얘로 갈 거냐지. 그 바퀴수를 n이라 그러면 6세타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360n 더하기 세타꼴 되겠죠. 맞아?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빼면 5세타가 남을 거고 여기서 세타를 빼면 5세타가 360n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을 때 큰 동경에서 작은 동경을 뺀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은 360n이 될 겁니다. 얘가 동경이 일치할 때 특징이야. 아니면 호도법 쓰면 얘가 2n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주어진 게 도로 줬으니까 60분법 쓰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5세타가 뭐가 될 거냐면은 360n이 될 거고, 그럼 세타는 뭐가 될 거냐? 얘를 5로 나눠주면은 얼마냐? 5로 나눠주면 얼마지? 72도인가? 72n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에다가 0을 넣었을 땐 0도고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72도,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는 144도, n에다가 3을 넣었을 때는 또 얼마냐? 72도 하면 아이고 힘들어. 72도 하면 얼마죠? 216도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겠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세타가 90에서 180 사이였으니까 이 중에 선택할 건 n이 2일 때 세타는 144도입니다를 선택해주면 되겠지.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얘들을 다 나열을 해주면 돼. 0도, 72도, 144도, 216도. 여기다 72도 하면 또 얼마냐? 788도, 288도. 됐죠? 여기다 또 72도 하면 360도니까 여기서부터는 생략하고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나올 겁니다. 됐죠? 그 중에서 뭐만 선택?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선택. 그럼 세타 더하기 6도니까 여기다 더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사인 150도를 구할 거고요. 사인 150도는 얘도 그립시다. 그러면 이런 모양. 1대 루트 3대 2니까 2분의 1 돼서 얘는 2분의 1의 값이 나올 겁니다. 됐죠? 그래서 4분원에서 그려서 풀면 부호까지 판단이 되니까 그리고 구하고 좀 번거롭더라도. 됐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얘가 그냥 직관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특수각들은. 지금은 그려서 구하자. 됐을까? 말만 빠른 것 같아. 핵심을 잘 찝어줘야 되는데. 자, 2번 한번 볼게. 2번도. 그러니까 세타랑 6세타가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라 그랬어. 이번에서는 어떤 모양이냐면 세타랑 6세타가 있는데 얘가 이제 같은 동경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몇 사분면인지 안 줬고요. 그러니까 세타가 이만큼 있다 치면 6세타는 어디 있냐면 반대편에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데 몇 바퀴를 돌고 반대편인지를 모르지. 맞아? 그럼 6세타에서 세타를 뺀 거의 차이가 몇 도가 나야 되냐면은 180도가 나야 되는데 이 180도에 대한 일반각이 어떻게 되면
n 더하기 180도로 쓸 수 있겠지. 맞아요. 동경이 반대로 일치할 때는 플러스 180도까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5세타가 360 n 더하기 180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요 세타는 5로 나눴을 때 72n 더하기 30 얼마냐? 36이 되겠죠.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90에서 180 사이니까 얘네다 1 넣었을 때는 72 더하기 36 돼서 얘가 108도죠. 근데 얘가 이제 90에서 180도 사이 들어가죠. 얘네다 2 넣었을 때 144 더하기 36 하면은 얘는 180도. 얘는 안 될 거고. 얘만 선택을 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세타 값은 108도가 되는 거고, 이때는. 그때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도니까 얘는 코사인 120도를 구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4분원에서 120도를 구해주면 이런 삼각형 1대 루트 3대 2고 여기만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면은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됐죠? 얘는 연습을 하나 합시다. 유제 7-8번 한번 풀어볼게. 풀어봅시다. 물어보는 게 또 살짝 살러 7-8번. 얘는 RPM에서도 조금 헷갈릴 거니까 그때 풀어보면 좋겠지. 어떻게 했나? 자, 유제 7-8은 y 이퀄 x의 대칭일 때 나타내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대칭이 되는 선이, 그러니까 그 동경이 45도짜리, 얘가 이제 360n 더하기 45도 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이제 2n 파이, 2파이, 그러니까 2파이 더하기 40, 그냥 하자. 360 더하기 46n 더하기 45도, 혹은 360n 더하기 360의 n-1 아닌데? 잠깐만. 180도잖아, 그지? 180도 기준 할까? 180도 기준 갑시다. 180도 기준 하면, 그러니까 180 곱하기 2n에다 하면 얘가 360도니까 2n 플러스 45도 하는 거하고, 그죠? 그 180도 더하기 2n-1 꼴 해서 여기다 45도 하는 거. 근데 얘가 결국 뭐냐면, 얘가 결국은 두 개 합치면 그냥 짝수일 때 홀수일 때죠. 그러니까 180n 더하기 45도를 하면 n이 짝수일 때는 요 동경이 나올 거고, n이 홀수일 땐 요 동경이 나올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꼴이냐면 알파 동경하고 베타 동경을 우리가 평균 냈을 때 요 가운데 동경이 될 거니까 얘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되고요. 얘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관계식으로 쓰면 이 상태로 써도 답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얘가 360n 더하기 90도가 되는 게 y 이퀄 x에 대해 대칭일 때의 조건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이해를 하고 나서 얘도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치할 때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알파에서 베타를 뺐을 때가 360n이었고 혹은 2n 파이였고요. 2파이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반대 방향이었을 때 알파 빼기 베타가 360n 더하기 180도였고 혹은 2n 파이 더하기 파이였고요. 얘가 이제 y 이퀄 x의 대칭일 때 얘는 이제 일치할 때고 얘는 반대일 때고 서로 얘가 y 이퀄 x의 대칭일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평균 낸 게 혹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n 더하기 90도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개는 은근히 좀 많이 쓰이고 여기다 좀 추가로 더하면은 x축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는 얘가 이제 두 개 더했을 때가 0도 또는 180도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얘를 2로 나눴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n파이 꼴이 됐을 때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럼 뭐가 될 거냐면 2n파이가 됐을 때 얘가 x축 대칭이고요. 또 y축 대칭일 때 y축 대칭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눴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눴을 때 90도 또는 270도니까 얘가 n파이 더하기 90도 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도 어떻게 나올 거예요? 2n파이 더하기 180 꼴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x축 대칭, y축 대칭, y 이퀄 x 대칭 뭐 이렇게 해서 일치하는 경우,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얘가 이거를 억지로 외우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가 좀 본인들이 와닿으면 문제 속에서 얘를 유도하고 쓰면 돼. 그죠?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정돈을 해두면 문제 할 때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일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물어볼 때 이런 것들도 불쑥불쑥 물어봅니다. 그죠?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리할 때 하나 정리할 때 같이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좀 좋겠지. 나중에 좀 어려운 교재 풀 때도 이런 게 좀 나올 거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아. 자, 넘겨서 7-5를 볼게요. 7-5는 얘가 은근히 심한데 또 은근히 쉬운 문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대칭성 가지고 풀 거야. 이번 문제 7-5. 요거까지 합시다. 7-5 문제를 보면요.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10등분한 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4분, 그러니까 평면좌표상에 원이 있고요. 얘를 10등분하는 것들. 그러니까 5등분이니까 힘들다. 5등분.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해서 10등분한 거. 10등분한 거에서 얘가 P1, P2, P3, P4, P5, P6 이렇게 해서 P10까지 가겠죠. 10까지 갈 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 한 게 1번은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쭉 다 더해서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은 사인 10세타까지 사인 10세타까지 너무 욕 같다. 사인 10세타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그림위에서 생각하면 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죠. 사인 2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고 사인 3세타에 해당되는 값은 요 값이고 이 길이고 얘가 반지름 길이 1이라고 했을 때 그 사인 4세타에 해당되는 거 사인 5세타는 0이고요. 사인 6세타, 사인 7세타, 사인 8세타, 사인 9세타, 사인 10세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사인 5세타랑 10세타는 0이고요. 어감 짜증난다. 됐죠? 근데 이제 사인 세타하고 사인 9세타가 서로 어떻게 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사라지죠. 얘도 플러스 값이 얘가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 뿔마로 사라지고 뿔마로 사라지니까 이 값은 뭘로 갈 거다? 얘가 0으로 갈 겁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이해되면 생각보다 쉬워요. 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에서도 제시한 게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3세타 더하기 코사인 5세타 더하기 코사인 7세타 코사인 9세타까지 홀수 번째들 더한 게 얘를 A라고 했을 때 코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4세타 더하기 코사인 6세타 더하기 코사인 8세타를 구하시오가 문제 이렇게 나왔겠죠. 이 값을 A로 나타내죠. 얘는 이 두 개를 다 더했을 때 얘를 X라고 하면 A 더하기 X를 했을 때 얘가 뭐가 될 거냐로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부터 9세타까지 더한 거니까 코사인 값에 해당되는 값은 어디가 될 거냐면은 이 밑변의 길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해당되는 건 여기고 코사인 2세타에 해당되는 길이 조금 애매하네. 그치? 여기고 이만큼이고
그죠? 코사인 3세타에 해당되는 거, 코사인 4세타에 해당되는 거, 그죠? 그리고 코사인 5세타에 해당되는 거,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코사인 5세타. 코사인 6세타에 해당되는 길이 코사인 7세타, 코사인 8세타, 코사인 9세타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빼면은 얘만 빼고 나면은 다 뭐가 되면 0으로 사라져. 그렇죠? 그럼 다 더했을 때 값이 얘가 뭐 나올 거냐면은 a 더하기 x를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우리는 x를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우리가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값이 짝을 이루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코사인 10세타까지 있으면은 여기에 플러스 1이 하나 추가될 거니까 그냥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x 값은 마이너스 a다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선 얘를 하나 지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좀 있겠지. 그죠? 보통은 영도나 이런 거를 좀 이제 함정으로 좀 파니까. 진도는 여기까지요. 그렇죠? 일단은 오늘 한 거는 침착하게 집에서 복습하면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야. 그냥 풀릴 거. 유제 풀 때. 물론 이제 그 유제 기본 문제 7-4 같은 경우가 좀 생각이 좀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좀 귀찮긴 해도 못 풀 만한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집에서 복습을 하고 차근차근 가봅시다. 진도는 이제 이 정도 속도에서 이제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각자 좀 질문할 거 있으면 하고 시간 남는 사람들은 과제를 합시다.